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인권 변호사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변호사들의 공익 활동은 서민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받는 이들을 대변하는 형태로 변해왔습니다. 소신에 따라 공익을 담당하는 변호사들, 어려움은 없을까요? 지난 1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수업 시간. 이정원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가 실제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갖고 서면 작성하는 법 등을 강의합니다. 리걸클리닉은 로스쿨에서 실제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과 연계해 법률 소외계층 등 일반인을 상대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며 실무를 배우는 제도입니다. 리걸클리닉 수업, 이게 10명짜리 수업인데요. 이게 개설되자마자 이게 끝나버렸어요. 학생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해서. 그리고 서로 들으려고 하는 눈치 작전도 굉장히 심했고, 또 들어와서 친구들 보면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젊은 변호사들 중에서는 공익활동만 전담으로 돈을 좀 못 벌어도 공익활동만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처음엔 이론이 아닌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매력에 수업을 신청했지만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공익 전담 변호사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어떻게 있든 간에 공익활동은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비 변호사들은 또 다른 리걸 클리닉 활동으로 손창환 교수의 지도 아래 법률 봉사단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역 인근에 나가 노숙자들의 명의도용, 신용불량, 각종 사기 연루 문제 등을 상담합니다. 공익활동을 통해 변호사란 무엇인지 스스로 되새겨보게 됐다는 학생들. 마음 놓고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도 생겼습니다. 장학금뿐만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 공익활동에 몸담는 변호사들은 대출금을 안 갚도록 아니면 이외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제도가 도입돼가지고 이게 학비 부담도 덜고 또 공익활동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법 왕국이라 불리는 미국. 변호사의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로스쿨 입학 때부터 변호사 개업 후까지 단계별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익활동 지원 제도는 로스쿨 학비 탕감 제도.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공익 전담 변호사를 하겠다는 학생을 선발해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원은 로스쿨이나 로펌들이 출연합니다. For summer internships, for externships, or after they graduate, we bring a lot of employers to campu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kind of work that they're doing, and we help them apply for fellowships once they graduate, and we have kind of a full service. 미국 변호사 사회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뿌리내리게 된 데에는 변호사 단체와 대형 법무법인의 역할이 컸습니다. 미국 변호사협회는 연 50시간의 공익활동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모범 변호사 업무 규칙을 개정해 프로보노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The other thing that the ABA does that's really important is that through my office we provide a tremendous amount of technical assistance to programs across the country that are interested in helping to find ways to use lawyers who aren't paid staff lawyers, to use volunteer lawyers to help provide legal assistance to those who need it.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개인의 활동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문을 연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어필. 사무실 벽에는 이국적인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어필에 도움을 받은 이주 여성, 난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그려준 것들입니다. 네, 저것도 이제 저희가 도왔던 그 라이베리아 난민분이 최근에 난민 인정을 받으시고 네, 저희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귀한 것들이죠. 뭐 자기가 직접 조각해서 주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지만 이곳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변호사 단체입니다. 현행법상 공익 가치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변호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이제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를 다 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또 사실은 저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사실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모금 활동이라든지 또 모금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든지 그런 문제도 동일하게 갖고 있죠. 어필은 개인 기부자 위주의 후원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후원자가 10명으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28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무실 임대료와 유지비, 소송 비용 등이 수입의 50%를 차지해 변호사 2명의 월급은 각각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절약하는 것도 절약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좀 뻔뻔하게 기부를 요청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컴퓨터가 이제 없는데 컴퓨터를 이제 중고라도 좀 기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한테 이제 컴퓨터를 기증을 받기도 하고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와 함께 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익법무법인을 설립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 자체가 그런 공익활동을 풀타임으로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제상의 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변협이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변호사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공익법무법인 제도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공익법무법인은 실질적으로 풀타임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그런 변호사들의 모임이 되는데 이런 공익법무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무실과 달리 아마 정부에서도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개정안도 공익변호사들의 제도적, 경제적 한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41기 사법연수생들이 모금을 통해 펀드를 조성해 동기 중 3명의 공익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1명이 베이철 변호사로 공익펀드로부터 받는 돈은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생계가 넉넉하진 않죠. 얼마 전까지는 우리 집사람하고 아기가 처가에 가 있다가 얼마 전에 올라와서 다시 합쳤는데요. 어쩔 수 없는 문제죠. 알겠다고 하니까요, 그냥.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 피해 관련 공익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그는 변호사 3인 이상이 있어야 공익법무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법 개정에 회의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활동하잖아요. 법인으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사무소 체계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도 공익법무법인이 받을 수 있는 유사한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혹은 세제상의 혜택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체 변호사 수는 14,000여 명. 그러나 장애인, 난민, 사회적 기업, 다문화 등을 다루는 공익전담 변호사 수는 20명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공익 변호사들이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금 조성 등을 통한 공익전담 변호사 임금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프로보노 변호사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공익변호사들, 풀타임 공익변호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그 법적 현실에서는 좀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지원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많을 텐데 그런 도움이 없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인 것 같거든요.